지금부터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림 14-32처럼 물에 떠 있는 원통에 일단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실로 인해서, 실로 인해서, 질량이 없기 때문에, 요 실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력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에 대한 부력은. 그리고 쇠공을 매달았다. 원통의 높이, 요 원통의 높이가 6cm이고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은 12제곱 cm예요. 그리고 요 원통의 밀도는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높이, 원래 높이에 1cm만 나왔댔으니까 5cm가 지금 가라앉았다는 거야. 그죠? 5cm는 가라앉았을 때 요 쇠공의 반지름은 얼마이냐라는 거네요. 그럼 한번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쇠공을 생각해야 되니까 쇠공, 즉 철의 밀도는 7.96 곱하기 10의 세제곱 kg per 세제곱미터예요. 이거는 표에서 미리 알 수 있고, 일기압에서 물의 밀도는 10의 세제곱 kg per 세제곱미터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통의 밀도가 0.25니까 얘를 kg per 세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 이 원통의 밀도는 250kg per 세제곱미터고, 원통의 부피, 그러니까 원래 이 원통의 부피를 구해보면 원통의 부피는 6 곱하기 11을 곱하면 되니까 72.0 세제곱 센티미터이고, 그죠? 요 쇠공의 부피, 요 쇠공의 부피는 반지름을 R로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굳이 단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V2는 이제는 뭐냐면 원통이 물에 잠긴 부피예요. 그죠? 그럼 아까 전에 1cm가 위로 나와 있댔으니까 5cm만 잠겼으니까 12 곱하기 5니까 6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일단 원통의 질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중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통의 질량을 대문자 m이라고 본다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원통의 밀도에 원통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로우 V예요. 로우 곱하기 V가 72 곱하기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세제곱 미터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밖으로 빼서 계산해주면 결국에 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다시 말하면 원통의 질량은 18g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이게 뭐냐면 대문자 m은 원통의 질량이고 소문자 m은 뭡니까? 그쵸, 쇠공의 질량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지구가 얘에 작용하는 무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의 부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력이 있을 거예요. 그 부력과 얘가 평형을 이룰 때 떠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원통과 쇠의 무게 그리고 부력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부력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로우 to V2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일단은 원통이 밀어낸, 이걸 써볼까요? 원통이 밀어낸 물의 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통이 밀어낸, 원통이 이제 플러스라고 할 때요, 물의 양이에요. 그죠? 원통이 밀어낸 물의 양이고, 얘는 뭡니까? 쇠공이 밀어낸 물의 양이죠. 그죠? 그것이 물의 양이에요. 그죠? 그것에 일단 무게를 더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는 로우드 V2예요. 그죠? 왜냐면 원통이, 물의 밀도에다가 물에 잠긴 부피, 그러니까 원통이 물에 잠긴 부피가 V2니까, 그리고 쇠공은 전체 다 잠겼잖아요. 그래서 쇠공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로 묶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M 플러스 M은 로우 2의 V1 플러스 V2가 돼요. 근데 여기서 소문자 M, 다시 말하면 쇠공의 질량은 뭡니까? 쇠공의 부피에 V1에 뭐를 곱한 거예요? 쇠공의 밀도 V 로우 1을 곱해준 거겠죠. 그러면 일단 V1을 먼저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V1에 대해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대입해서 풀어주면 V1 값이 이렇게 나와요. 6.03에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그쵸? 즉 세공의 부피가.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얘의 단위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본다면 부피가 이거잖아. 그리고 얘가 6.03, 요것을 만족하는 R을 구하면 단위는 센티미터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R의 세제곱은 요게 될 것이고, 요거를 풀어주면 최종적으로 R은 뭐 나오냐면 1.13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지금부터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볼게요. 높이가 0.650이에요.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0.650, 요거 이제 대문자 H라고 놨어요. 대문자 H라고 놨고요. 윗면과 아랫면의 면적이 4제곱미터이다. 그러니까 얘를 뭐 A라고 이렇게 놓을까요? 밀도가 물의 0.3배인 원통이 있더라. 초기에 윗면이 수면과 일치하도록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얘가 또 완전히 다시 물 위에 뜰 때까지 천천히 올라오게 하였다. 원통이 뜨는 동안 이 부력이 한 일은 얼마인지 지금 이거를 계산해 볼 건데요. 먼저 여기를 볼게요. 조건을 잠깐 보면 먼저 물의 밀도를 로우 W라고 놨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고요. 세제곱미터이고 원통의 미터 로울은 그쵸? 원통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0.3배이니까 0.3 로우 W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고 원통의 부피 V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면적, 밑면적 곱하기 뭡니까? 높이가 0.650이니까 얘 곱하면 2.6 세제곱 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원통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원통의 질량의 M은 그 원통의 부피에 원통의 밀도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6 곱하기 0.3 곱하기 10의 세제곱 하면 780kg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했을 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유체가 이렇게 있어요. 유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면 우리가 부력, 얘가 H만큼 잠겼다고 볼게요. H만큼 잠겼을 때 이 물체, 이 통나무 질량이 M인 통나무에 작용하는 R자임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할 것이고 위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할 텐데요. H만큼 잠겼으니까 이 잠긴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FB-mg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로우 W 요 FB는 H만큼 잠긴 물의 부피니까 얘의 밀도는 로우 W고 얘의 부피는 그렇죠. AH가 될 거예요. 이거 곱하기 G 마이너스 요 질량은 뭡니까? 그렇죠. 로우의 AH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로우 WH 마이너스 로우 H 공통인과 G를 묶을 수가 있고 통나무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0.3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R자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로우 W를 묶으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R자임이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R자임이 작용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가속도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얘 M은 여기서 R자임은 MA가 되고 요 M은 로우의 A가 될 것이고 로우는 로우 W의 0.3배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요 F넷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H-0.3H, G는 0.3HA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물체의 가속도 A를 구해보면 뭐가 된다? 0.3 대문자 H분의 H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0.3분의 1은 3분의 10이고 얘는 H분의 H 빼기 2를 G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H가 뭡니까? H가 지금 아까 몇 미터 나왔죠? 0.65m 나왔잖아요. 그래서 0.65를 계산해주면 5.13H-1은 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가속도는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통이 완전히 잠겨 있다가 원통이 잠겨 있어요. 그때는 속도가 0이죠. 그죠? 완전히 잠겨 있다가 뭡니까? 물통에 다시 뜰 때까지
그 높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부력이 같은 경우일 텐데 원통이 완전히 물 위에 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R자임이 제로니까 가속도가 0이 되어 가지고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쵸? 0.13h-1이 0이 되는 그 h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걸 구하면 0.2m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0.2m일 때 이 물체가 완전히 떠 있는다는 거야.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요 물체가 맨 처음에 초기에는 어떻게 됐어? 완전히 여기에 잠겨 있었어요. 그죠? 잠겨 있다가 얼마만큼 요 물 위에 떠 있는 여기가 H0죠. H0. 그러니까 전체 H에서 H0만큼 잠겼을 때 이제 이 물체가 완전히 떠 있죠. 그때까지 한 F 요 뭐죠? 부력이 한 1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2번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실질적인 부력이 한 1은 전체적으로 여기죠. 여기의 길이는 H-H0가 되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물 위에 뜨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요 R자임, 다시 말하면 FB, 부력과 중력의 차이인 요 R자 중력, R자 힘이 한 1을 얘가 H0까지 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H-H0만큼은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얘를 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죠? 왜냐면 다 잠겼었으니까. 따라서 0에서부터 H-H0까지 이 R자임이 한 일은 분명히 전체 운동에너지의 변화일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잠겨 있을 때도 속도가 0이었고 완전히 떠 있을 때도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너지의 차이는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Fnet, R자 중력이, R자 힘이, 뭐죠? 부력 빼기 mg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요 부력이 한 1이란 말이야. 부력이 물체의 한 1은 결국에 mg의 h-h0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780 곱하기 9.8. 여기서 780은 아까 우리가 구했죠? 다시 좀 확대를 해볼까요? 780 곱하기 9.8 곱하기 원래 높이가 이 물체의 높이가 0.650 빼기 0.2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은 3.478 kJ이 된다는 겁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